여러분, 비트코인 우리가 기다리던 날봉 다이버전스가 컨펌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날봉성에서 어제 이 복마감을 기반으로 분명히 65K보다 저점은 한번 내려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줬고, 같은 기간 동안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29.33점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31.61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 칭하고 일반적인 강세 다이버전스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든 다이버전스를 체크해 보았을 때 RSI의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장세 자체가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 차트는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여기가 풀롱박을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경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전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쑥 빼는 무빙이 나와버렸죠. 하락의 움직임, 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차트 분석 정현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에서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이 한 가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을 때 급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식의 V자 반등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승 다이버전스 자체가 하락의 속도가 늦춰졌다라는 신호로 읽으셔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 그림대로 풀롱 V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제 제 영상이었습니다. 상승 변곡 직전 악재는 여전하다라고 브리핑 드렸었죠. 실시간 포지션까지 공유 드리면서 어떤 근거로 잡았었는지 브리핑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 왜 안심할 수가 없는가? 트럼프의 국정연설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2월 24일 오늘 미국 시간으로 9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국정연설이 다가오는데 이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제가 수립할 수 있었던 타점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 고점 두 자리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줬죠. 여기 이 두 자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한 가지의 채널을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가 있었고, 이 채널에 푸른선을 딛어준 64.7K가 저의 진입가임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포지션 저는 결과적으로 66.2K 이 중단선 수준에서 마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렸고, 최종적으로 그 움직임 그대로 흘러갔으면 추가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자리가 왔으니 숏을 잡아야죠. 중단선 자리에서 채널 중단에서 5% 태우겠다. 66.6K까지 치고 올라가면 10%를 더 태우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고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66.5K 2차는 체결되지 않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 비중이라도 레버리지 더 세게 걸었죠.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으니까. 64.3K 어딥니까? 채널 자리까지 하락분을 예상했고 정확하게 유효타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5.84%의 수익까지 뽑아낼 수 있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 컨펌이 근거가 확고했었죠. 상승분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상승 다이버 컨펌까지 어느 정도 내려와줘야 되고 매수세가 취약하다라는 이 세 가지 근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볼륨, 매수세가 취약하다라는 그 근거를 기반으로 치고 올릴 거였으면 여기 들어주면서 여기까지는 올려줬어야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숏포지션을 수립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어줬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상승 다이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봐야 되느냐? 결국은 매크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구글에 미 공군 집결이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미국 전투기 집결이 포착되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미 공군의 50% 이상이 지금 중동에 집결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실은 미국이 이란을 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나와주고 있고, 혹여나 미국이 물러서고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이슈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둔 채로 움직여야 하며, 비트코인 단기적 유동성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인 비트코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락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상승 다이버전스 나온 거 아니냐? 분명히 날봉상에서 컨펌이 되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영상 초반부부터 말씀드렸듯이 상승 다이버전스 하나로는 모자랍니다. 이는 하락의 속도가 줄었다고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고, 풀롱 이런 식의 급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롱 진입 타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도 짧게 잡고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경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2월 24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날이었죠. 22년 2월 24일 저는 그때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로그 차트 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2월 24일 이날 하루 동안만 등락폭이 얼마 잡혔는 줄 아십니까? 이날 하루 등락폭만
동안 13% 이런 식으로 잡혔습니다. 이날 하루만 고점 대비 14% 날아가는 모습이 나왔고 이 이후에 전쟁 여파로 다시 한번 쑥 빠지는 이런 식의 형태가 발생을 했죠. 그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의 낙폭까지 주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형태가 정말 유사한 개형이 지금 주봉상에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봉 RSI도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주봉상에서 RSI 30 언더 구간, 과매도 구간에 도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랑을 한번 더 파는 모습이 나왔죠. 여러분 주봉 RSI가 30 언더로 빠졌던 것은 역사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물론 유의미한 횟수는 아니니까 맹신하셔서는 아니 되겠지만 첫 번째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 특히나 지금과 가장 유사한 두 번째 구간을 살펴봤을 때 RSI 30을 찍었던 이 순간에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낙폭까지 잡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러해왔듯이 RSI 30 찍었던 주봉상에서 찍었던 순간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목구름 지표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장세가 굉장히 22년의 이 장세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죠. 주봉 구름대에 대한 이탈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RSI는 30을 찍어버리는 이런 식의 개형 또한 나왔고 한참 기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아니 그렇다면 현우야, 이때랑 비슷하다라면 이만큼의 낙폭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거냐? 고점 대비 62% 날아갔습니다. 지금 시점 또한 38% 날아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죠. 아니 현우야, 그러면 지금 이까지 빠진다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장세의 마지막 희망은 여러분 4시간 봉상에서 잡아놓은 이전에 소개드렸던 그 채널선이다 이거죠. 지금 그 변곡자리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매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 그리고 이 변곡, 전쟁이라는 이슈가 우리 눈앞까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런 착각을 하셔서는 아니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가 변곡이 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자리, 1시간 봉상에서 이 자리에 유효성이 이미 검증이 되었다. 이 채널의 중단선 또한 그리고 상단, 하단선 또한 하단선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고, 여기에서 3중으로 날봉해서 체크를 해보았을 때 65.1을 찍어준 순간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3중의 저점 갱신을 이뤄내면서 3중 다이버전스 체결과 함께 상승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그림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차트의 힘이 발생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일시적인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활용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의 이슈들에 대한 그리고 차트 인사이트에 대한 정보값들을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차트 분석 정해놓고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매일 한 편씩 이런 영상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런 자리는 변곡 자리가 왔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또한 큰 비중을 태우지도 않았고 레버리지를 강하게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자리는 변곡의 가능성을 가지지만서도 아직 3종의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지 않았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아직까지 악재가 잔재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반으로 지금 시점에 확신을 가지는 매매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 타점에 대한 브리핑, 제가 차트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오전 중에도 단기 타점 하나 공략하면서 70% 수익까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브리핑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실시간 브리핑룸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구독자 전용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의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하셔야 되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절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설계할 수 있는 때는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상승분이 66.3을 결국 못 넘어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보여줬죠. 30분 봉구름대입니다. 정말 연약한 수준의 저항인데도 이걸 못 들어주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매수세 자체가 취약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한 채로 이번 장세를 대하셔야 된다. 그리고 30분 봉상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도착했고, 자리 자체도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롱포지션 설계를 했으며, 이런 자리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봉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들 스탑로스 다 터뜨리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탑로스 안 터질 수준으로 10배짜리 레버를 잡았는데도 지금 그 등락폭 자체가 6%까지 올라오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제가 이번에 수립한 숏포지션 또한 20배입니다. 20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스탑로스를 안전한 자리에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신 채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는 거 먹고 빠져나오는 그런 줄먹 장세가 나오고 있다. 지금
지금 시점에 65에서 형성되었던 저점 구조물 또한 붕괴가 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65 여기 이 자리에서 형성된 구조물 붕괴되고 지금 꼬리로 여기 매달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줬고 지금 믿을 수 있는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30분봉 갑니다. 60K 찍어줬던 이 순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2개의 음봉이 나왔고 3개의 연쇄 양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두 구간을 모두 정확해주는 이런 식의 지지 구간을 우리가 지금 각각 깔고 앉아 있으며 이런 캔들의 출현을 장악형 캔들이라고 부르고 이를 오더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상단 구간에서는 이미 반응이 시작되었죠. 여기 이 자리가 두 가지의 오더 블록이 겹쳐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자리가 오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이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로스 수준은 이런 자리까지 걸 수 있겠죠. 여기서 2차가 들어가고 여기를 최종 손절가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구조물들 활용하시면서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이지 절대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을 셋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 부분 경고 드리면서 여기 이 자리도 한번 보시죠. 15분봉 캔들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말아 올리는 움직임 왜입니까? 오더블록의 중단선을 찍어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 오더블록의 하단선이자 채널 하단을 뒤덮어줬기 때문에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서도 저는 이 포지션은 64.4를 넘어가긴 힘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잡고 주는 거 먹는 그런 장세가 반복이 되고 있다. 왜? 전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신 채로 이번 장세를 대하셔야 된다. 우리가 확고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날봉상에서 삼중 다이버전스가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가신 채로 이번 장세를 대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비트코인 날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컨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승분이 제약적인데 그 이유는 매크로 이슈와 본절 탈출 물량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어제 여기 이 자리 찍었는데 왜 다시 한번 이렇게 박는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차트를 조금 크게 봐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본절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탈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본절 줄 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심리 싸움까지 여러분들이 능히 해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능성 높은 매매를 하시기 위해선 날봉에서 3중 다이버전스가 나와줘야 된다. 여기 이 자리에서 적어도 하루 이상 버텨주면서 날봉상에서 RSI 수치를 한 번 더 높여내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신 채로 이번 장세를 대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가져가셔야 할 핵심 채널 짚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분석 영상들 마음에 드신다면 버거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굿 댓글 하나만 남겨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채널 하나 잡아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4시간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 잡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4시간 봉상에서 고점 두 자리가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각각 오전 5시, 오후 5시입니다. 2월 9일 오전 5시 그리고 2월 15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두 자리를 찍고 65.1K를 찍어준 이 자리를 찍어냈을 때 지금 자리가 변곡이 발생 가능한 그런 자리임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저 수준 64까지밖에 끌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하시는 장이다.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혹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매짐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큰 비중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분석 정연우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장세 자체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장세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타점과 후속 브리핑들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